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꾸준히 관심이 있던 종목인데 이제서야 좀 안내 드리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 시황 설명하면서 언급은 했던 종목입니다.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에코마케팅입니다. 요새 요 예쁜 처자님께서 박민영이죠. 광고하는 그 클럭 마사지기, 그죠? 저주파 마사지기인데 에코마케팅. 광고 기획사가 웬 갑자기 클럭 마사지기냐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스토리를 아시면은 다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요새 여성분들한테 인기 있는 오호라 네일 아트, 그죠? 네일 스티커. 이것도 에코마케팅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컴퍼니 빌더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기업의 가치를, 기업을 끌어올리는 그런 광고 기획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뭐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003년 3월에 TNT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원래 그 이제 광고 기획사를 설립을 했었고요. 2004년 9월에는 시스템 컨설팅, 이메일 마케팅 뭐 이런 대행 사업도 했지만 그러면서 상호로 에코 마케팅을 변경을 했습니다. 코스닥에는 2016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2016년에 상장을 했고요. 동사가 추진하는 거는 딱 온라인 광고 대행업, 광고 제작, 광고 매체 대행 이런 것들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2017년 8월에 인수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데일리 앵코라고 들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공성화 대표라고 해가지고 그쵸? 비디오 커머스 쪽 컨텐츠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즉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다고 했는데 요새 뭐 인기 있는 SNS나 비디오 커머스 있잖아요. 포털 쪽 뭐 이런 쪽 그죠? 홈쇼핑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쪽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상품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그런 미디어 커머스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력 상품은 뭐 클럭 미니 마사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워낙 이거는 뭐 1000만 이상의 매출이 일어났었던 그런 아이템이고요. 이 회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요때부터 17년 18년부터 그 데일리 앵콜이 인수한 17년부터 해가지고 이 회사의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사실 부스팅 모델이라고 해서 약간 사업에 대해서 좀 뭐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지만 14년 동안 좀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디어, 기획력 이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서 결국에는 지금의 에코마케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탈 마케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즉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 확장입니다. 마케팅 기반의 컴퍼니 빌더라고 표현을 했고요. 즉 고객사인 광고주의 실적을 키우고요. 어떤 고객사가 있으면 자기네 상품을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실적을 키우면서 그 성과를 함께 매출이 올라가면 즉 에코마케팅의 광고 이익도 올라가는 그런 모델 수익 모델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기에 데일리 앵코 인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이렉트 투 컨서머죠. 직접 소비자에게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도 진출을 했습니다.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많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직접 하기도 하고요. 작년부터 그렇게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오호라 네일 쪽 글루가라는 업체, 오호라는 브랜드명이고 글루가라는 업체를 직접 투자를 20% 가까이 했다가 이번에 지분을 좀 일부 팔았죠. 어쨌든 광고주를 영입해서 동반 성장하는 전략, 이게 말씀드린 좀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회사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2003년에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뭐 볼 게 별로 없었어요. 금융위기 때 이랬고 뭐 중간중간 조금 이랬긴 했지만 그래프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렸지만 어쨌든 지금 18년부터 그죠? 고객사가 이렇게 늘어났고요. 이게 이렇게 퀀텀 점프 됐다고 보면 됩니다.
광고 취급고가 이렇게 많아진 거고, 지금은 그죠? 취급고가 뭐 2천억 이상이 이미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You only focus on growing your business. 결국 당신의 사업을 성장시키는 게 우리는 집중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죠?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광고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멋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회사 실적을 그런 파이낸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19년에 영업이익이 380억, 올해 예상이 600억이에요. 600억 이상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년에는 730억, 그년에 840억. 이 퀀텀 점프 했는데 조금 정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가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는 꽤 큰 겁니다. 그죠? 요거는 좀 20% 언더지만 좀 내려갔고요. 어쨌든 EPS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PER도 그러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ROE가 상당히 좋아요. ROE 이런 숫자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고정비를 많이 낮췄기 때문인데요. 매출도 보시면 그죠? 내년도는 좀 정체될 수 있지만 이것도 보수적으로 삼성증권에서 저는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단기 실적보다 성장 전략에 기반한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 몇 년간 이익의 규모가 요 이전에 2018, 그죠? 17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시작한 건 18년도부터였어요. 17년도 전에는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이익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미디어 커머스 부분, 특히 17년에 인수한 그 데일리 앵코 요 영향들이 2018년부터 잡혔고요. 그런 제품 카테고리별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D2C 영역 같은 경우는 해외 확장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오라 같은 아까 네일 그 스티커는요. 지금 일본의 나쿠텐 그죠? 나쿠텐 쇼핑몰 여기에 거의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도 1위를 등극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게 화장품 그쪽 코너에서 그죠? 액세서리 코너에서 어쨌든 근데 해외 확장에 박장을 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수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류비 등 단기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좀 발생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이 마케팅 역량, CPS라고 해서 코스트 퍼 세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광고주들의 매출 연동 광고 수익. 이게 매출이 증가할수록 에코마케팅의 수익도 증가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성장하게 되면 동반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근로가 이런 것도 사례도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 실적 이거 분기별로 쪼개봤는데요. 3분기에 530억이에요. 530억. 영업이익이 185억. 그죠? 근데 단기순이익이 더 나왔어요. 요거는 아까 근로가 지분 6%를 매도했거든요. 20% 정도 투자했다가 근로가가 원래 작년에 투자했을 때 19년 요때 투자했거든요. 요때 투자했을 때 기업 가치가 200억짜리였는데 지금 2천억입니다. 2천억. 그래서 6%만 팔았어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단기순이익에 넣은 거죠. 이 순이익에 들어온 현금 같은 경우에 또 지수적인 신규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 초 론칭한 매트리스인데요. 몽제 이런 것들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18, 19, 20, 21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2년 전 대비 매출이 3배 늘었어요. 3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배 더 늘었어요. 그죠? 4배 가까이 4배는 좀 안 되는데 4배 가까이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순이익도 거의 4배 가까이. 엄청나게 회사가 성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로 7,800억 수준인데 한때 9천억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충분히 1조 이상의 가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마케팅의 주요 브랜드 라인업 클럽, 마사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민영 이쁜 처자님께서 요새 광고하고 있죠. 그리고 몽제 매트리스 브랜드고 뭐 유리카 화장품 이거 오라 이게 젤레일 이거 지금 이제 데일리 앵커 통해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에코마케팅의 선순환 구조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오라 같은 경우에 지분도 인수했죠. 20% 가까이 그죠? 지금 그 중에 10배를 먹고 10배를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지분을 사서
우리가 주린이 여러분이 투자했듯이 햄버거 먹고 200억짜리를 2천억의 기업의 가치에, 그죠? 시총 2천억 가치에 판 거니까 뭐 10배 먹은 거잖아요. 10배. 10배 먹고 지분은 6% 정도밖에 안 팔아서 14%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라 글로가의 신규 광고주를 영입하고 영업을 해서 다시 이 회사에 이게 매출이 올라가면, 세일즈가 올라가면 에코마케팅도, 그죠? 같이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분을 팔아서 또 다른 거에 또 투자를 하고 광고주 영입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 체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17년 인수한 데일리 앵코는 뭐 하는 회사냐? 이분이 공성화 대표거든요. 공성화 대표. 근데 이 지배구조를, 지분구조 잠깐 볼게요. 에코마케팅이 뭐 그루스 해커스그룹 글로벌 20%인데 이거 팔았으니까 14%죠 지금, 그죠? 에코마케팅 SG, 그리고 이 자회사의 데일리 앵코가 100%입니다. 실질적으로 데일리 앵코가 에코마케팅이고 에코마케팅이 데일리 앵코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데일리 앵코는 비디오 커머스 역량을 바탕으로 D2C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소비자의 트렌드를 더 잘할 수 있다. 동영상을 마케팅에 활용해서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유행. 최근에 SNS, 뭐 이런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도 요 클럭, 아까 클럭 마사지기, 오호라 이런 것들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관심 있어서 한번 클릭한 거는 빅데이터 AI에서 더 많이 검색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박민영 같은 인플루언서 콘텐츠, 브랜디드 콘텐츠, 모바일 홈쇼핑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에코마케팅이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인데, 거기에 소비자에게 직접 그 광고주들의 상품을 이제 그 마케팅하는 회사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서, 즉 광고주의 매출을 향상시키고 그 이익을 쉐어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은 매우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사실은 이 비디오 커머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언택트 시대, 코로나가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자, 이게 OEM 방식으로 카카오랑 제휴해서 클럭 마사지기를 카카오 이 나이언, 그죠? 곰돌이를 여기에 이렇게 귀엽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클럭 마사지기도 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일리 앵코가 지금 쇼핑몰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 이렇게 많습니다. 클럭과 좀 전에 말씀드린, 그죠? 뭐 유리카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마마담, 뭐 마이노빌, 뭐 네다리의 휴식시간, 네금이 대부분 좀 여성 편향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는데, 소비는 사실 남성보다 거의 다 여성에 의해서, 그죠?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데일리 앵코가 강점은 뭐냐면, 보시면 이런 것들 지금 매입액 대비 2억 5천이었어요 2019년에. 근데 영업수익이 2019년에 700억입니다 700억. 물론 이게 이 생활용품 이 클럭에 대해서 매출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좀 약간 효과는 있었을 수 있지만, 이게 원재료가 거의, 그쵸?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 상품에 대한 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광고 카카오랑 콜라보도 했다는 거.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 그쵸? 수수료를 같이 쉐어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일봉 차트 주식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코로나 때 7,750원까지 많이 빠졌었네요. 그쵸? 이 권리락은 뭐죠? 권리락? 이거 무상증자 한 거예요. 무상증자 했고요. 원래 6만원, 66,000원이죠. 무상증자 전이면. 무상증자를 200% 했기 때문에. 여기에 코로나 전에 한 2만원? 2만원에서 18,000원 사이였습니다. 지금 24,000원. 별로 오른 거 없는 것 같죠? 요걸로 보면은. 이게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인데,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무상증자 이후에 잠깐 반짝하고 떨어졌는데 뭐 코스닥 대주주 이슈도 있었고요. 그죠? 코스닥 대주주 이슈도 있었고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이제 QOQ 성장이 당분간은 어려울 거다. YOY 성장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에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일리 앵코 이게 그죠? 해외 수출에 대해서 지금 그 글로벌 그 판매 고성장을 이루려고 여러 가지 물류비 이런 것들, 마케팅비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인 만큼 좀 부담이 있는 걸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CPS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요 고객사의 글로벌 판매 상품 4분기 또 계절성 영향도 있고요. 근데 이게 결국 역성장은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이 보시면은 16년 상장한 이후에 쫙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가 그죠? 18년부터 이익이 나왔는데 그때 주가가 좀 올랐다가 다시 주춤했었고 19년 이때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코로나로 타격을 입었지만 사상 최고가를 올해 보였었고 지금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는 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영업이익 보면요. 영업이익이 600억이 나오는데 지금 시총이 7,800억이라고 했잖아요. 영업이익 단으로 보면은 지금 PR이 한 13배, 당기순이익으로 봐도 13배 수준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광고 기획사 뭐 제일기획과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업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을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총은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마케팅 오늘 소개 드렸는데 손대는 제품마다 대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기업입니다. 클럭 마사지기, 오라 네일 스티커 여성분들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 인싸템을 등극시킨 기업이고요. 2003년 설립 이후에 끊임없는 도전, 실현도 있었지만 최근 비디오 커머스 사업하는 데일리앵커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기업임을 분명히 보이고요. 코스닥에 입성한 지 이제 5년 차입니다. 신생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입성 기준으로는. 어쨌든 18년부터 제품을 직접 제조, 유통, 마케팅하는 커머스 산업에 뛰어든 지는 3년 차밖에 안 됐고요. 첫 타자였던 클럭이 워낙 히트를 쳤었고 에어 매트리스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히트는 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가치는 그러면서 수직 상승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총은 7,800억 2005년도 아까 초기에 화면 보여드렸지만 100억에 미치지 못해서 취급고가 올해는 2천억 수준이죠. 매출 성장만 15년 만에 20배입니다. 에코마케팅 대표가 김철웅 대표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로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50명 이상의 글로벌 직원이 2020년에 준비 작업을 했고 올해는 공부하고 시장 태핑하는 단계였으면 21년 내년에는 로켓처럼 뛰어오를 것이다. 이런 말을 대표가 했습니다. 새로운 고객, 그죠? 제가 추가로 처음에 들으면 새로운 고객, 그리고 신규 아이템, 클럭이든 오호라든, 그죠? 신규 아이템, 이런 것들이 발굴될 때마다 우리가 주식을 발굴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실패한 이력이 최근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매출이 수직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그죠? 해외 데일리 앵코는 여기에 플러스 데일리 앵코의 해외 직구 사업이죠. 이거 OEM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글로벌 사업의 모멘텀에 멀티플, 그죠? 이게 PER을 20배만 준다고 해도 지금 시총에서 충분히 2배 이상도 오를 수 있고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냐에 따라서 저는 궁극적으로 뭐 한 4, 5년 내에 그죠? 텐베거 이것도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 제가 매일 올리는 데일리 시황뿐 여러 가지를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시니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은 구독과 함께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